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전환길 씨, 뭐 장안의 화제 인물이죠. 전환길 씨는 국민의힘을 쥐고 흔들 일단 자격이 있는가? 또 하나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박 김전이 다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전환길 씨가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게 질문지를 돌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지금이 전환기 씨의 상종가다라고 봅니다. 이제 점점 이제 그 뭐랄까 영향력이 떨어질 거고 네. 왜냐하면 네. 저는 그분이 1, 2월에는 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분의 역할이 많았죠. 근데 탄핵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패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이제 스스로가 그 안에 이제 갇히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 국면 대표를 뽑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한 표가 아쉬울 때고 네. 대표 후보들 입장에서는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누가 되든 대표가 되고 나면 그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내년에 선거를 1년도 남지 않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고 중도를 확장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전환기 씨의 그 지금 그 효용성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주장이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는 윤어게인 이 부정선거 얘기만 안 했어도 저도 그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입당까지 했는데 입당한 상태에서 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건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셨지만 먼저 이제 자격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난 겨울에 했었던 그 행동으로는 사실은 자격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 다음에 안 했으면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안 했으면은 네. 그러면 그분은 저는 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 필요한.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겨울에 정말 쓰러졌던 보수 대중에게 어떤 모일 계기를 만들어줬다 하는 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스피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스피커로서의 강력함. 사실은 보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환길 씨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네.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확인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물론 전환길 씨 방송에 나가서 뭐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는 흥행 차원에서는 뭐 괜찮다고 보지만 거기 안에서 던져진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보고 비판하는 것들이 맞지 지금 벌써 비판하는 건 맞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이번에 전당대회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치러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거리 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환길 씨의 스피커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은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 당원분들도 아마 좀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최대한 빨리 거리를 둬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성적표들 그것들을 빨리 이제 대안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합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실이 얼마나 잘못합니까? 그것들 비판해서 나가야 될 이 시점에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오니까는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좀 새 국면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 선배 어떻게 보세요? 제 차례니까 제가 말할 좀 쑥스러운데요.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이 자리에 모셔놓고 네. 같이 방송을 했는데 지금 네. 저 뭐 까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격이 있는가 또 어떤 그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차분하게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전환길 씨.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계엄 뭐 탄핵 국면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판도에서 제일 수지 타산에서 수지 맞은 사람이 전환길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글쎄요, 일개 시간 강사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꽤 인기가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학원가에 그냥 인기 많으신 강사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분이 이약 전국적 어떤 지명도를 가진 그런 근데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 정치인이다. 강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유튜버도 아니고 정치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치인 아니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9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시벨 옥타브보다 한 2옥타브 높은 맞습니다. 목소리로 그거를 근데 연설을 잘하면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아요. 그럼요. 속사질들도 알아야 되고 부르짖을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시종일관 부르짖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야, 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 성대가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기 특수 근육이 발달돼 있다면서. 근데 그런 90분 동안에 이 열강을 하루에도 몇 차례 해요. 이 인터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거의 하이데시벨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아직까지는 순수하다. 왜냐하면 일단 선출직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모릅니다. 정치판에 들어오는 순간 또 어제 한 말 그 다음 날 어기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 사람도.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래도 미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어디서 돈을 얻어간다거나 공천을 노리고 있다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분 덕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뭐 나왔다 그러면 100만 조회였거든요. 예, 그때 정말 그분 덕에 저희가 또 쏠쏠하게 인컴이 생기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 전한길 씨의 그 이를테면은 자격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여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절차적 정당성이고 뭐고 그냥 박근혜는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민주당 그냥 템포대로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끌려간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끌려갔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겨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중간에 그렇지만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되나라는 의문이 들 무렵에 그분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내가 싫은 사람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바로 법정에 끌려갈 수는 없다.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 저는 우리가 전환기 씨를 통해서 일종의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시간을 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한 평가를 해주시고. 네. 왜냐하면 저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이거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좌파에 대해서 보수가 그런 행위를 할 때도 저는 같은 기준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전환길의 의미는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전환길 씨한테 기대를 했던 건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정말로 우파의 아주 강력한 그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전환길 씨가 그 모금한 돈으로 언론사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현명한 길이다. 저렇게 보수 언론도 좀 분파가 돼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조선일보처럼 중도를 지향하면서 보수적인 아주 클래식한 보수를 지향하는 신문도 있고 전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분이 그런 언론 활동이나 저변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저변 활동을 하는 대신에 그냥 현실 정치로 뚝 들어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것도 부정선거론과 함께. 저는 거기서 조금 제 생각이나 기대와 좀 달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또 박수 받아야 돼요? 언제부터 말씀 잘해?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방금 한 말은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놔도 되겠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 앞에 말씀하신 네. 부분을 동의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네. 그냥 문재인 때 적폐청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휩쓸려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파제 같은 역할 했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네. 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건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을 했으면 네. 그것에 이제 승복을 해야 되는 맞죠. 거고 예. 내가 반대했었더라 그럼요. 승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대부분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네네. 또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고 그다음에
탄핵된 대통령을 또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을 윤 어게인 이렇게 그렇습니다. 소환하는 것은 네. 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환기 씨는 그래서 저는 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그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칼럼니스트가 몇 분 계신데 김광일이란 분이 제 자리만 갖다 놓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은주라는 분이 있고요. 진짜로 저는 김광일, 박은주 정말 걸고 넘어가는 거에 좋아하는 걔가 컬럼니스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우정 네, 그 칼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맞습니다. 흥미로운 논지를 예. 그 전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1월, 2월에 거기 그게 바로 전환길이거든요. 거기 중심이. 맞습니다. 거기 모였던 그 구름 같은 인파들, 대구역에 그 꽉 덮었던 그 인파들 왜 모였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만이 아니라 반 이재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 법치를 뒤흔드는 그런 것에 대한 친중 친북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다 모인 결집된 그런 그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시 모으느냐 이제 그건데 지금 이른바 반탄은 절연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고 찬탄은 이쪽을 절연해야 나머지를 다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우정 칼럼은 꼭 끊어내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다 모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네. 저는 해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야 이런 그 주장을 굉장히 용기 있게 새로운 그 뭐랄까 논리로 하시는구나라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사실 동의는 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앞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네. 뒷부분 해법에는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자 일단 1월 2월과 지금의 상황은 두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첫 번째 대선을 졌어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둘째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국민들의 마음도 달라졌어요. 지금 어쨌건 우리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은 정권이 지지율도 6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부분 절연하지 않고서 중도 국민들을 인류처럼 다시 모을 수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환기 씨나 이런 그 부정선거론 윤 어게인과는 단호하게 결별을 해야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하여간 그 칼럼은 굉장히 그 새로운 그 시각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개혁신당에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그 김어준 씨가 지금 거의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어준 씨가 이제 그 소수가 이제 전체를 장악한 상황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전환기 씨를 계속 끌고 간다면은 결국은 스피커 파워가 그래도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세기 때문에 보수의 김어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또 전 짠물 정치라고 표현하는데 극단화된 정치로 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은 다르지만 네. 이 대한민국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국민의힘이 그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래서 폐해대 일어나고 또 김어준 씨가 뭐 콘서트 할 때 뭐 유력 정치인들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또 전환기 씨가 또 만약에 콘서트 한다면 또 국민의힘 또 유력 정치인들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국민의힘이 좀 갈팡질팡하면 개혁신당이 볼 때는 좀 고소하지 않아요? 네, 고소하다기보다는 이걸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개혁신당이지만 민주당에서 넘어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싫어서 왔던 사람이고 고소하기보다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당이니까 아주 선명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잘 짚어야 되는데 좀 갈팡질팡하고 계시니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 개혁신당만으로는 스피커 파워가 이준석 대표 빼고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같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 좀 부족하다. 지금 이제 전환기를 절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갖고 저희가 이제 비교적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까 이제 선우정 칼럼에서도 인용을 했었던 헤리티지 재단 뭐 거기 이제 보고서가 워낙 유명한데 이제 헤리티지를 이끌었던 퓰러가 이제 사망을 했죠.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 방에 함께 모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말을 했었는데 그게 이른바 이제 이를테면
극렬한 뭐 우파부터 아주 소프트한 우파까지 다 같은 방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일종의 이제 보수 효율성을 강조했었던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말씀은 맞아요. 네. 평상시라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탄핵을 당한 직후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문으로 들어왔건 다 그 방 하나 있으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방이 어떤 방이냐가 지금은 중요한 때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도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우리가 그분들이 그 한 구석에 뭐 있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 쳐도 네. 그분들이 그 방을 주도해 나간다. 그 방의 방장처럼 행세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방 전체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허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이제 저도 뭐 100% 공감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전한길 씨가 와서 우리 도와준 게 있으니까 저도 긍정적인 얘기는 몇 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한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판에서 어느 당을 막론하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꼭 그 지분이 큰 건 아니더라고요. 목소리 크기와 지분이 정비례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한길 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지분으로 환산을 할 때 그분이 내고 있는 목소리의 크기와 지분이 일치하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전한길 씨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전한길 씨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제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잊혀진 질문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건 뭐냐? 계엄이 곧 내란인가 네. 하는 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12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그런 얘기를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8대 0으로 파면이 되는 바람에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래도 넘어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현실 법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계엄이 곧 내란인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고 지금 재판이 형사재판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잊혀진 질문이라는 건 뭐냐.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분은 왜 그런 걸 하필이면 그때 했을까? 우리가 정말 아쉬움 속에서 혀를 차면서 되짚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뭐 부인 문제 때문일까? 명태균의 뭐 황금폰에서 뭐가 까일까봐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그러나 잊혀진 질문은 뭐냐?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30몇 번에 걸친 탄핵, 줄탄핵 이 문제는 지금 거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마치 그거는 해서는 안 된 질문인 것처럼 돼 있고 없어진 지금 문제처럼. 예, 없어진 문제처럼 돼 네. 있고 지금 민주당이 그때 그 입법 폭주와 줄탄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데 입법 폭주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정말 온 국민의 그 합의가 그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4가지 다 지금 다음 주 8월 4일 날인가요? 본회의 때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특검이 뭐 그 막는 칼 휘두르듯이 아무 참고인이든 다 가서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준석 그분도 대표님. 지금 다 대표님도 가서 다 압수수색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때 그 일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전한길이 물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윤 어게인이라는 그 메시지가 주는 어게인 그다음 또 하나 부정선거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전한길은 그 근본적인 질문과 잊혀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환기시키고 있다.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그 두 번째 질문 민주당이 그때 했던 일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막지 못하고 있느냐. 저희가 말은 계속합니다. 저희도 매일 논평도 쓰고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신뢰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러냐. 저는 그것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뢰를 회복하고서 그 얘기를 해야 민주당의 폭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건데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대목인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국민들이 왜 신뢰하지 않고 메이저 언론사가 왜 보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저지를 한다고 그래서 저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아니면 끝장을 보겠다는 그 의지라도 있는가? 가령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07명이 단체로 삭발을 한다든지 107명이 로텐동을 해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밥을 굶어 본다든지 그런 어떤 결기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건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표로 그러면 저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건 뭐 보수 정당 그 저희 국민의힘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네. 그 투쟁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근데 옛날에 뭐 빠루 갖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다 재판으로 갔고 지금 국민들께서 107명이 삭발하면은 아 잘하네, 괜찮네 그렇게 과연 평가하실까? 전 또 그건 좀 다르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제가 그냥 삭발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네. 그 예전에 했던 걸 재현하라는 뜻은 아니고 네. 그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 가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성명서 내는 거 말고 몸으로 때우는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당 대표가 딱 정리가 되고 맞아, 나면은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이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이 전환길 씨를 끌어내는 그뭐 끝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전환길 씨가 보내는 질문지에 윤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이냐에 김문수와 장동혁 두 후보는 답을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분들은 대답할 가치 없다라고 했고 그게 또 기사화가 되는 이를테면은 정치 경력이 정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시는 6개월 좀 넘었나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이 당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도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핵심되는 마스터가 없다. 뭐 이런 지금 상황 때문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도력이 네. 없은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사실. 사실 대선 때부터죠. 대선 예, 예. 그 선거 국면에서부터 당 대표가 사실은 없잖아요. 대표 몇 달 만에 그냥 바뀌고 잘리고 그렇죠. 그다음 비대위원장 들어오는데 또 몇 달 있으면 바뀌고 예. 그나마도 이제 다 바지 사장과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오너는 윤 전 대통령이 뭐 쥐락펴락했으니까 당이 무슨 정책 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뭐 중수청 맨날 말로만 하지 중수청을 끌어안기 위해서 어떤 뭐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비대위원장 빼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밖에 없네요.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있었죠. 대표가 계시고.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뭐 실권이 없는 대표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진짜 한 4년 만에 드디어 이제 진짜 대표가 뽑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그러면 뭔가 네. 리더십 갖고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전환기 씨한테는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은 정말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그 설득력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 진영에. 네.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윤 어게인 얘기는 이제 하지 마셔라. 그다음에 부정선거론도 하지 마셔라. 그러면 그분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 전 될 거라고 보고 이번에 그 4명 유튜버들 모여가지고 토론회 하는데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나가시는데 그분들도 가서 부정선거는 난 믿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라. 그리고 윤 어게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라. 그러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토론에 나가는 건 저는 뭐 나가는 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의 기본 생각도 그거예요. 부정선거로 믿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께서도 장동혁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윤 어게인도 두 분 다 동의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할 말은 하고 그래서 끊을 건 끊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동의한다면 전환기 씨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당원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아, 잠깐 예. 보시고 네. 또 우리 저 전체고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딱 전환길 김문수. 아, 참. 내부 저는 이제 서버는 내부 서버나 아니면 CCTV 찍어는 거 부정식 이런 거. 저 모자 쓴 인간은 왜 저기도 나오니? 그래야만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당장도 부정 있었다는 사람과 없었다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뭐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려면은 와 누가 봐도 에코가 맞네라는 생기는데. 그걸 가져오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 있는 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뭐 어떤 사람 없어서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거는 이만큼 했어도 안 나타나면 없다는 뜻 그거는 아닐까요? 제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무서웠어. 왜냐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이거 부정선거가 많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태학 선관위 아니라 사형이야. 김용민 사무총장 사형이에요. 선관위 주도했는 사람들 전부 사형감이에요. 부정선거 하면은 사형이라고요? 3.15 부정선거 때 아니 지금 우리 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부정선거면 그렇게 될 수도 사유는- 있죠. 뒤집어질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네네. 워낙 달변가이시니까 네. 말씀을 쭉 하시는 중에 네. 제가 듣기에는 좀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뭐 선거 부정하면 노태혁도 사형당할 수 있다. 사형당할 수 있죠. 이건 과한 말씀인 아니요, 거죠. 저는 그냥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투표권 도둑맞았다는 게 드러나는데 이게 가만두겠어요? 저는 김용빈이나 노태학 같은 사람은 이 대한민국 살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뒤집어질 일이니까 그렇게 안 말씀하시면 밝혀지는 안 되죠. 거죠. 형법 제 몇 조에 부정선거에 관련자는 최고 형벌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런 근거를 이거는 내셔야죠. 역사적인 사례를 듭니다. 역사적으로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이 3.15 부정선거 책임자로 사형됐어요. 예. 그 사례를 예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를 한번 다시. 저는 전환길 씨가 10억을 내놨다 그래요. 예. 부정선거 네. 증거를 가지고 예. 10억을 네. 준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10억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네. 이거 아마 앵간한 언론인상 받아도 10억은 못 아, 받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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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10억은 큰 돈인데 네. 전환길 씨가 사죄를 털어서 10억을 내놨는데 들어왔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안 되겠나. 네.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들어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니 뭐 딱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네. 10억을 내놔도 네. 못 가져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네, 그전 그럼 전환길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목숨이 아까워서 못 하는 것이다. 무슨 목숨이 아까워? 그 제보자가 있는데 목숨에 그- 걸어야 될 정도로 예. 무서워서 무서워서 예, 돈 10억보다 그게 더 무서워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제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러더라고요. 10억을 받는데 뭐 목숨이 아까우면 10억을 준다는데 저는 평생 벌어서 아직 재산이 10억이거든요. 아, 네. 근데 10억을 준다는데 무슨 목숨? 네. 그럴 정도면 아직 실체가 밝혀지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부정선거가 현존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좀 매겨진다. 아니 그런- 그러니까 전환길 씨한테 가져올 정도는 뭐 그거 혹시 좀 틀렸다고 해서 뭐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정도면 그건 뭐 좀 들어와야 안 됩니까? 저게 왜 이제- 줄였어요? 왜 이제 줄였어요? 거의 다 끝나가나 봐요. 저 네. 네. 예, 저게 지금 그저께, 어저께 저희가 이제 전환길 씨 출연하시고 그다음에 김문수 당대표 후보 출연하시고 우리가 한 말했던 두 건 개의 다시 보는 영상. 건 언제 봐도 네. 쑥스러워요. 네, 전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을 좀 이어가면은 네.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아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께 드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처음부터 전환길 씨를 절연했다면 좀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 이제 부정선거는 이제 선을 긋고 윤호계는 선 긋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이미 벌어졌고 그렇다면은 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 때 어떤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때까지 물론 거부하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환길 씨를 거부하겠지만 전환길 씨가 계속 가지고 있는 스피커 파워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결부를 끊어낸다는 것이 전 지방선거 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와 윤어게인으로는 절대 지방선거 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전 최고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환길 씨를 김어준 씨의 대항마로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는 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건 이제 일부고 그냥 전체적으로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근데 방금 방송의 눈빛으로 봤을 땐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윤빛이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 적을 세워놓고 네. 섀도우 복싱을 굉장히 세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 네. 어떤 말을 해도 믿는 분들이 거기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냥 무조건 정파적으로 네. 이른바 개딸들. 네. 그러니까 거기는 김어준 같은 류의 사람들이 예.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수에서는 저는 그건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보수는 자기를 그래도 돌아보는 사람이고 좀 더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좀 더 양심적이고 네.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그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극단적인 목소리로 가는 사람이 그 거기서 세를 많이 크게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환기 씨가 계속 저렇게 가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세를 얻을 점점 쪼그라들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 김문수 지금 후보가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전환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사실 이거 동그라미 오역수 되게 재밌겠네. 네. 할 수 그걸 한번 있다 해봐야 없다.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전환기 씨가 네. 그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저기를 해놨잖아요. 공개 질의서를 네. 내고 거기 답변을 해달라 그랬더니 김문수, 장동혁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겠다 그랬고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는 택돔서리 말아라. 여기 응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치 내부적으로 진영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마 전환길 씨도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아마 저 스탠스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 꺼낸 것처럼 전환길 씨한테 끌려갈 수도 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저게 아까 지분과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목소리가 저렇게 크면 그리고 거기에 강력한 어떤 소수의 집단이 어떤 스크럼을 딱 짜면 그걸 무시해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전환길 씨가 계속해서 돈도 모금을 하고 그다음에 전환길 TV에 거기에 운집해 있는 수십만 명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분들이 가령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그쪽의 열혈 투사들의 모임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개딸이라는 그 모임 그다음에 장외에 또 그 뭐 개혁자 혁신자 들어가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랫동안 장외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왜 보수에는 그게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환기 씨가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돈도 내놓겠다. 그다음에 24시간 그걸 하겠다. 그다음에 강력한 열성 지지자들이 있겠다. 저는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도외시할 수 있겠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만 이 말씀에 짧게만 답변 드리면은 예. 전환길 씨랑 절연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사랑받을 줄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공감을 못 얻을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공감은 개혁신당이 얻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승전 개혁신당. 예, 역시. 네. 아, 순발력이 매우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뭐 네. 말씀하시죠. 아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 글로 일단 넘어가셨다고 네. 했잖아요. 거긴 이제 징검다리예요. 아. 늘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셔야 되는 건데. 국힘으로 오. 개혁신당을 징검다리 삼아서 국힘으로 넘어오라라고 네. 지금 당 얘기 지금- 자체가 네. 사실 같이 해야죠. 네. 지방선거 전에 예. 개혁신당과 같이. 또 단일화 얘기하시려고. 지금 너무 점잖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머리끄댕이를 전환-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아무튼 전환길 씨는 지금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네. 이게 이제 내건. 저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 당의 지지자들께서 네. 전환기 씨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이 몇 % 정도 되는지 네. 전 사실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 왜 당에서 왜 안 해요? 아 그러게요. 아니 지금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그거 왜 안 하죠? 하는데 공개를 안. 그럴 수도 있죠. 했는데 너무 네. 높아서 안 하는 거일 수도 그럴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죠. 네.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네. 제가 보기에 아마 저는 약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짐작으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의외로 당원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환길 씨를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윤호개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더라. 이것 때문에 저는 공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네. 그리고 너무 김호준식 사고방식이에요? 제 체감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하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체감은 우리 네. 뭐 언론인들이나 우리 뭐 그 네. 이런 분들이 아니고 네.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저희, 네. 저희 당원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들 중에 부정선거론에 지금도 다 그 동의하고 네. 뭐 윤어게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네. 사실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있긴 있죠. 당협위원장 자체가 네. 그런 성향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걸 아, 하는 아유, 건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네. 우리 당원 제가 네. 듣기로는 헌윤석 대변인도 네. 자기 지역구에 가시면은 네. 카리스마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아.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 당원들이 정말 저는 되게 지혜롭다고 느끼고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려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미 본인들이 정확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네.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제가 듣다 보면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런 분들인데
그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었죠.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볼 때. 더더군다나 윤어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글쎄요. 그런 분은 저는 정말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의 그 오래된 고뇌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제 중도 확장 늘 얘기하잖아요. 개혁신당도 비슷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심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심력을 잘못 발휘하다 보면은 구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구심을 잃어버린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데 그래서 그 구심을 뭐냐 그러면 구심은 레디컬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원칙 대신에 전환길 씨 같은 목소리가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10도가 되거나 뭐 영상 40도가 되거나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그 이끌고 있는 그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보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구심적 역할에 어떤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이 아까 선우정 칼럼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숙제가 남아 있어요, 사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근데 것 이 같아요. 부분을 완전히 속아내 버리고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잘라버리고 절연이고 이제 끊어라 선언하라 이렇게 되면 근데 김문수 후보한테 계속 그걸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 끊어내겠느냐. 이분이 즉답을 못하셔요.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게 그 구심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순간 원심에 대한 기준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구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더우나 추우나 광장을 지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총선 때 자유통일당이 몇 석 얻었습니까?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거든요. 실질적인 숫자는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이 보수는 항상 합리와 원칙과 법치와 상식과 여기에 기반해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의 그 주장과 논리는 거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구심이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 호준석 대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전통적인 보수에 관한 입장이라면 지금 뭐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뭐 스페인이나 여러 유럽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도 그렇고 정치인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인끼리 맞붙어서 그 힘으로 전쟁을 해서 쟁취하는 게 권력이고 점점 정치는 그렇게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는 2015년 얘기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저한테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2030 우리 청년들한테서 네. 이제 해답을 보는데 네. 우리 2030 젊은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감탄할 때가 많거든요.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 중에는 보수 쪽에 더 가까이 기울어져 있다고 봐요. 2030들의 그 방향성은. 네네. 그러면 친중, 친북, 반기업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이미 판정을 했거든요. 네. 이 젊은이들은. 자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결국 우리를 지지해 줘야 이게 우리 사회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겁니다. 4년 후에 더 그럴 거고 5년 후에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한테 지금 그런 그 광장에 있는 그분들 정광훈 목사류의 그 논리로 이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 젊은이들의 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보수의 상식과 품격과 이런 것으로 설득을 하면 저는 이들이 저희를 지지할 것이라고 봐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아까 그 진검다리 말씀해 주셨는데 요걸 좀 약간 결부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을 왔고 진검다리를 통해서 보수로 갈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정치 개혁이 하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양극단화되다 보니까 저는 결국 불행한 건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양극단화되고 누군가 이긴다면 그쪽 진영의 짠물들만 소금들만 좋고 나머지의 뭐 80% 90%의 국민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하고 싶어서 개혁신당에 온 것이고 전체가 생각하시는 정치 개혁이란 뭡니까? 일단은 저는 3지대 성공입니다. 제3지대의 성공. 예. 왜냐면은 결국은 그 이미 양극단화된 거대 양당이 네.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이 완전 이 극단한 집단에만 눈치를 보다 보니까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아까 줄탄핵하거나 이런 것도 다 그런 방향이거든요. 네. 결국은 국민 눈치를 보고 뭐가 더 합리적일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일단은 삼지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정당법이라든지 좀 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불러주신다면 좀 길게 설명드리고 네. 싶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양당 정치가 극단화됐을 때 아까 2030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2030 분들은 지금 현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득표를 보시면 개혁신당을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을 왜 좋아하는지 한번 국민의힘에서만 봐주시고 결국은 저 정말 폭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거 부정선거나 이런 거 빨리 정리하고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저희가 이게 게스트를 모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 저희가 밥 먹자고 했을 때 예. 바로 약속을 잡아주시고 오늘 점심 어떠세요? 네, 호 대변인께서는 저희가 약속 잡자고 그래도 막 예. 바쁘시다는 아하. 핑계를 몇 번 대신 적이 저 있는데 오늘 점심 좋게 네. 좋습니다. 그럼 점심을 약속하면서 쟁하고 애들 날